서울시당 최대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취업계 셜록 홈즈, 취업계의 수사반장, 신반장 신익태입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가 시작된 지 벌써 6회째입니다. 이번에는요, 대망의 삼성그룹의 마지막 단계죠. 면접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공채를 잡아라를 꾸준히 봐오신 시청자분들이라면 오늘 면접도 장난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정보를 쭉쭉 뽑아가실 준비 되셨죠? 여러분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면접계에서 이분만한 분은 정말 찾기가 힘든 분인데요. 어렵게 오셨습니다. 누구냐고요? 먼저 화면으로 보십시오. 합격이 있는 곳엔 내가 있다. 면접의 제왕 김치성. 네, 김치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공채를 잡아라의 면접 관련 프로파일러로 저희가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화면을 마주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서 세세하게 코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실질적인 정보들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요 여러분 이분 모시기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기업 면접 분야에서 최고의 프로파일러를 모셨으니까요. 저희 막강 라인업이 이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요, 저는 정말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대단하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유튜브 우리 동영상에 이분이 너무너무 이뻐서 또 볼 거예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리 막내 영사죠? 김수민 캐스터. 네. 충성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영사 김수민입니다. 네, 반장님 오늘은 삼성그룹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제가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어제부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요. 대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됐어요. 그런데요, 면접 이런 얘기 들으면 왠지 모르게 떨리고 긴장되고 그래요. 그러니 취준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이거예요. 대표님, 오늘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께서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그리고 면접을 보시는 분들을 교육하시는 분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많이 진행을 하죠. 네. 어떻게 교육하시나요? 네, 일단 그 기업에서 우리가 면접을 진행을 할 때 그 만나게 되는 면접관님들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거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들의 모습이겠지만 사실 그 기업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이 면접 그 상황에서만큼은 그 기업의 대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런 면접관 양성 교육이라든가 이런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거쳐갖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시죠. 자, 그래서 교육을 좀 까다롭게 많이 받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네, 첫 번째는 그 지원자들의 다양한 속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좀 잘하는 방법을 좀 집중해서 배우시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답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출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조직에 얼마큼 잘 적응할 것인지 그리고 또 직무에 얼마나 적합성을 갖는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평가를 또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면접관들도 지원자들 못지않게 또 면접을 두려워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면접 두려워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 요즘 면접 분위기가요. 물론 삼성 면접도 그렇고 그렇게 막 딱딱하거나 권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에게 최대한 이제 다양한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분위기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근데 정작 분위기는 좋은데 그 면접관님들 중에서는 자기 막 질문에 열중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자료라든가 지원자 입사 지원서 막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부끄러움이 좀 많은 분들이겠죠. 부러워서 그러셨던 거구나. 그래서 뭐 지원자들을 바라보기가 좀 멋쩍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면접이 좀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새롭게 면접관들이 이제 어렵다,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시는 것들은 지원자들이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요즘 너무나 완벽하게 거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대표님.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또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예. 열심히 또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면접관들이 교육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다양한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그럼 바로 수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개시! 개시. 네, 대표님. 자, 삼성그룹 면접 올 하반기가 특히 긴장되는 이유가요. 창의성 면접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취준생들 창의성, 창의 이런 말 들으면 엄청 걱정하거든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삼성이 기존에 네. 2013년에 이제 토론 면접을 폐지했을 때도 네. 그리고 또 직무 역량 면접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굉장히 네.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네네네. 했고 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그 당시로 돌이켜 보면은 새로 뭔가가 만들어져서 도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기존에 없던 것들이 막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겠죠. 그러니까요. 특히 삼성은 고난이도의 면접으로 유명해가지고 압박 면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슨 네네. 축구도 아니고. 맞아요. 그런데 이 창의성 면접이 압박 면접이 조금 더 심화됐다는 뜻이 아닌가요? 그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뭐 임원 면접, 인성 면접 이런 부분에서 삼성은 압박 면접 상황을 일부러 연출했던 경우가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네. 그냥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의 그냥 단편적인 그런 답변 또는 이렇게 준비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으로 이런 직무 적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조직에 얼마나 적응성을 잘 가지고 있을지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좀 심도 있게 파악하려는 일종의 면접관들의 좀 노력이 반영된 결과겠죠. 네. 또 더군다나 또 이번 또 영업 직군에 관해서는 1박 2일 합숙 면접도 또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래저래 변화가 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이번에 자소서 또 준비해야 되죠. 그거 되면 G사트라고 새로 준비해야 되죠. 이거 되고 났는데 떡하고 면접이 왔습니다. 큰 산이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면접도 사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대표님. 네. 물론이죠. 그 면접이 단기간에 참 네.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여태까지 그런 채용 과정들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니터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를 썼다, 지웠다, 또는 추가적인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은 뭐 검색을 해갖고 덧붙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글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든가 시험 문제를 푸는 등의 그런 공부 방식을 여태까지 적용을 했다면 이제 면접은 직접 현장에서 자기의 몸이 평가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처한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 머리가 어떻게 하얘지는지, 또 긴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심장이 두근대는지, 또 오랫동안 경직된 자세로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 또 통증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막연하게 뭐 면접까지 꼭 보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로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다양스럽게도 인터넷 통하면은 기출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이라든가 면접 경험담 굉장히 또 좋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철저하게 좀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사실 면접이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 실전처럼 느껴져야 자기가 머리가 하얘졌던 경험들도 있어야 나중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사실 이 테레비 앞에 계시는 TV 앞에 계시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의 한소리가 이 스튜디오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고,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좀 준비해 오시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좀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아, 또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인가요? 네, 기출문제를 예. 배경으로 아.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해도 동떨어져 있는 예외적인 질문들보다는 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좀 당할 수 있는 또 직접 네. 받을 수 있는 질문들로 한번 제가 3가지 정도를 구성해 봤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반장님께서
우리 김수민 형사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제가 면접관인가요? 네. 네. 죽었어. 좋은 네. 역할 가지셨네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관이 되어서, 아이고, 오늘 악역이네요. 면접관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직접 우리 수민 씨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준비한 거 말고 본인의 인생 얘기를 담아서 자기소개해보세요. 어려운데요. 야, 와, 이게요, 사실 이 준비한 거 말고라는 이 얘기,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저런 거가 가장 어렵거든요. 맞아요. 가장 흔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대답을 잘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준비한 거 말고라는 조건이 들어갔는데, 수미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사실은 방송국 면접밖에 본 적이 없어서 일반 기업은 아직 보지 않았지만. 기업 면접을 어떤 식으로 해야 네. 되는지 사실 잘 모르지만 네. 만약에 네. 제가 삼성에 입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인생 이야기를 넣어서 대답을 해본다면 해보세요. 저의 인생 얘기는 저의 학창 시절은 간부 시절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간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회장이나 반장을 쭉 맡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동료들을 화합시키거나 또 이끄는 역할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삼성에 입사해서도 이런 역할들을 맡아서 주변 네.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잘 이끌고 싶다고 자기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야, 어떤가요? 오, 저는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대표님, 네. 어떠셨어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잘하셨죠? 굉장히 네. 딱 부러지게 답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준비가 된 모습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우리 김 형사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좀 약간 더 추가돼야 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간부 역할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왜 간부가 되어야만 했을까? 혹시 뭐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닌가? 아니면 선생님께서 꼭 뭐 시킨 건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의지라든가 본인의 어떤 그 방향성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체적인 자신이 지키는 어떤 그 원칙이라든가 또 달성해야 된 목표라는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서 네. 자신의 경험들을 덧붙였을 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출이 됐을 때 훨씬 더 인정받는 자기소개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 준비돼 있죠? 살펴볼까요? 네, 학점이 높네요. 근데 삼성은 학점 높은 사람 싫어하는데. 오. 정말인가요? 네, 자 이런 경우가 네. 예. 그 삼성 면접에서 흔히 보이는 방식 중에 하나죠. 네네. 근데 또 우리 지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학점이 그럼 낮으면 저는 저런 질문 안 받겠네요. 맞아요. 라고 하는데 또 학점이 낮으면 또 학점이 낮다는 걸로 또 많이 몰아가시곤 합니다. 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면접장에서 죄송합니다. 면접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학점 낮고 높은 것 자체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거를 우리 지원자들이 좀 배짱을 갖고 일단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학점이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것 자체가 면접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답변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왜 그러면 그런 상황을 연출했을까요? 라고 한번 의문을 가져볼 텐데요. 그 지원자가 아마 너무나 판에 박힌, 너무나 뻔한, 그리고 너무나 인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마 면접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흔들어 놓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자, 이럴 경우에는 학점 높은 거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학점 높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공부만 했다. 여러 가지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자기 공부만 한 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일들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관련된 경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네. 학점이 낮을 때는요? 학점이 낮을 때는 네,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학점이 낮은 경우도 네. 일단은 인정을 해야겠죠. 뭐 저희 학교 잘 모르시죠? 그 정도면 높은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아니고 네. 네, 일단은 자신의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학점이 낮은 만큼 분명히 자신이 뭔가에 집중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학점 못지않게 더 보완했다는 사실로 얘기를 잘 풀어나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내가 이러이러하다. 낮은 대로 내가 이러이러하다라고 그 뒤에 답변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질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신중한 캐릭터인 건 알겠다. 근데 그런 성향이 과한 사람들은 팀워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이것도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사실 그렇게 신중한 성격은 아닌데 네. 만약에 신중하다고 가정을 하고 네. 대답을 해본다면 네네. 팀워크를 진행할 때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유부단했던 적이 있는데 저의 신중한 성격이 오히려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시간을 줄이는 점을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렇군요. 아니, 저는 정말로 우리 김수민 캐스터는 뭘 봐도 다 합격하겠다. 그런가요? 근데 원래 성격은 그런 성격 아니죠? 네, 원래는 네. 좀 빨리빨리 그냥 대답을 하는 성격인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대표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네, 답변 잘하신 거죠. 네. 굉장히 명쾌하게 답변 잘하셨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팀워크에 방해가 된다. 본인의 그런 신중한 성격이 이 팀워크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 초점이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신중성을 일단 수용을 하시고요. 아닙니다, 저 신중하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일단 평상시에도 그런 신중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성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학교 팀 프로젝트라든가 조별 활동에 있어서 훨씬 더 인정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라고 하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 김 형사님 답변 잘하신 겁니다. 네, 야, 근데 대표님 사실 저희가 면접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대답을 하다 보면 그 대답에 또 다른 대답이 나오고 질문에 또 질문이 나오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정답이 뭐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 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사실은 면접 공략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자, 이번 하반기 삼성 면접에서의 공략 포인트를 제가 네. 2가지로 딱 정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기대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압박 면접에 대비를 해서 맷집을 키워라. 그러니까 삼성 면접이 모든 게 압박으로 진행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렇게 경직된 상황에서 또 경직된 이야기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또 경직성 또는 뻔한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접관들이 이제 압박 상황을 전개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스스로 싸울 네. 수 있는 좀 맷집을 키워라. 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사실 인성 면접만 있으면은 좋겠지만 이 역량 면접이라든가 창의 면접 또한 이런 또 직무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이 직무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본인 공부 좀 제발 좀 많이 좀 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발이 나왔네요, 제발. 그래요, 제발 나오세요, 제발. 야, 웬만하면 강사님들 제발 안 쓰는데 우리 대표님이 제발이라는 얘기 썼습니다. 대표님 제발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제발 정말 진짜 안타깝죠. 네. 그동안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힘들게 또 서류 통과부터 시작해서 또 사트도 통과하시고 굉장히 또 힘든 이런 상황을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창의 면접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평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사전적으로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적어도 창의 면접에 대해서만큼은 공평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작 중요한 거는 아마 역량 면접, 다시 말해서 PT 면접이 그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전부 대부분이 이제 직무하고 또 전공하고 연결된 그런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실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역량이라는 부분들도 강조해야 되고요. 또 이런 역량들을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또 압박 상황을 잘 견딜 수 있게 스스로 또 잘 그런 모습들을 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너무 짜여진 것만 얘기하면은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는 표정을 보이시는 그렇군요. 면접관들도 네네. 있으시고요. 아예 그냥 네. 고개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요? 진짜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요, 대표님, 사실 이 면접을 보다 보면 A라고 대답을 하면요, 왜 A야? 그 이유가 뭐야? 라고 하고요.
B라고 대답을 하면 야, B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지원자를 일부러 울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네.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삼성 맞아요. 면접 자체도 면접관들이 3명에서 4명, 그리고 또 지원자가 1명 네.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장시간 거의 뭐 3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면접관들이 철저하게 자기를 괴롭히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내가 정말 혹시 너무 인위적인 뻔한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자체적인 좀 반성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변 친구들이 있으면은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김치성 대표님께서 이 모든 취준생들을 위해서 면접의 노하우를 딱 집대성해가지고 빡빡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여기서 다루는 면접이 또 시간상 제가 또 인성 면접, 임원 면접에 집중을 했지만 창의 면접, 창의성 면접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PT 면접 정말 중요하거든요. 직무 역량 면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에 다루도록 좀 시간을 연장을 좀 해보고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확실하게 포인트 2개를 딱 찍어서 말씀드린다면요. 네. 첫 번째는 단순하게 답변을 하지 말고 설득을 해라. 라는 네.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자, 그래서 뭐 지원자 입장에서는 질문이 왔으니까 이제 막 답변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네. 자기의 질문 자체에만 몰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렇군요. 그거를 단순하게 그냥 물어봤으니까 답변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나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비로소 주어졌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그렇군요. 자, 이제 공채를 잡아라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사실 저희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질문 한 3-4개 뺐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네, 아쉬워서. 다음번에 또 저희가 시간이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좀 네. 화면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정보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2번째 얘기를 못했는데 외운 척하지 말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그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 스스로 고민해 보시고 핸드폰 통해서 계속 촬영해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네, 수미 씨는? 네, 이제 저는 면접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좀 감이 잡힌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좀 아쉬운 게 창의 면접이 새로 도입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빠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어떻게 다음 주에 계속 해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말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을 꼭 다뤄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직무 역량 면접, PT 면접과 창의 면접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채를 잡아라. 오늘 수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뵐 텐데요. 그때는 삼성그룹의 G사트, 그중에서도 수리, 시각적 사고 부문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방사수 안 되시면 제방 아시죠? 자, 모든 취준생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직방! 오늘이요? 뭐 맨날 뭐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10년 전이요? 커피숍 같은 거 차리고 싶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소설 같은 거 뭐 써보고 싶어요. 창업해야죠. 친구들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요. 대박 한번 내야죠. 10년 후 오늘은 당신에게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은 하루일 것입니다. 오늘은 늦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당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은